조선졸기실록. 후처가 그곳을 잡아당겨 죽은 태조 이성계의 사촌동생 이지의 졸기. 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1월 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1427년 명선덕 2년 영돈령 부사로 치사한 이지의 졸기. 영돈령 부사로 치사한 이지가 졸하였는데 이지는 우리 태조의 종제이다. 이지는 나이 8세의 부모를 여의고 외숙부인 익양군 왕기의 집에서 양육되었는데 태조께서 잠재로 불러와서 두고 무양하기를 심히 두터이하여 상시 휘하에 있게 하였다. 정 4년에 태조께서 외구를 해주에서 정벌할 때 이지가 적진을 돌격하여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많았다. 외구가 물러갔는데도 이지는 오히려 돌아오지 않으니 태조가 놀라서 말하기를 이지는 어디 갔는가 하니 마침 말을 달려와서 배웁는지라. 태조가 기뻐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고 하였다. 무진년에 태조가 위화도에서 회곤할 때 이지는 중랑장이 되어 날린 기병 수백 명을 거느리고 먼저 떠나서 이틀 걸릴 길을 하루에 달려 영풍의 사절을 방해하였다. 임신년에 태조가 나라를 세우자 원종 노권을 내리고 상호군에 임명하고 이조호조, 예조 3조의 전설을 역임하고 순령군에 봉해지고 좌상 군사까지 겸하여 관장하였다. 무인년에 어떤 사건에 연좌되어 귀양갔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불려와서 순령군 영공 안돈령 부사로 복직되고 오의정에 승진되어 치사하였다. 얼마 뒤에 영의정에 임명되어 치사하고 다시 영돈령이 되어 그대로 치사하게 하였다. 이지의 어머니 기일은 섣달 금음날이고 아버지 기일은 정월 초하루이므로 매양 새말에 죽은 부모를 위하여 절에 가서 부처를 공양하고 중에게 재올리는 것으로 떳떳한 일로 삼았는데 이때에도 향림차에 나아가서 부처에게 공양하였다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졸하니 나이 79세였다. 구음이 위에 들리니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부의를 내리고 관에서 장사 지내는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지가 후처 김씨와 더불어 절에 가서 수일 동안 머물렀는데 밤에 김씨가 중과 간통하므로 이지가 간통하는 장소에서 붙잡아 꼬집고 구타하니 김씨가 이지의 불화를 끌어당겨 죽였다. 고하는데 그때 따른 사람이 모두 김씨의 노비였기 때문에 이를 숨겼으니 외인들은 알 수가 없었다. 이지의 전처 아들 절제사 이상흥이 충청도에서 부고를 듣고 왔는데 한 남자종이 김씨에게 알리기를 상흥이 장차 이 사실을 형조에 알릴 것입니다 하니 김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광하여 천치처럼 되니 드디어 일이 잠잠해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관청에 알려서 시체를 검사하면 원통함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상흥은 그 실정을 알면서도 관청에 알리지 않았으니 모두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되지 못할 사람이다. 김씨는 곧 조아의 아내이다. 양안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올량하여 즐거워함을 양이라 하고 화합을 좋아하여 다투지 않음을 안이라 한다. 전처에서 내 아들이 있으니 이상흥 이상항 이상진 이상신이었다. 태조의 사촌동생 이지.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태조의 사촌동생이며 이성계와 무수한 전쟁터를 누볐던 공신 이지가 후처가 불화를 끌어당겨 죽었다는 졸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지의 후처 김씨의 과거 행적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 오랫동안 실록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 우선 이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는 본관은 전주이고 할아버지는 도조이며 태조의 종제인데 8세 때 부모를 여의고 이왕기의 집에서 양육되었습니다. 뒤에 태조의 배려로 잠저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가까이 있었는데 1388년 위화도 회군 당시 중랑장으로 정예기마병을 인솔하고 앞장서서 큰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원종공신이 되어 상호군에 오른 뒤 이조, 호조, 예조의 전설을 거쳐 순령군에 봉하여졌고 좌상군사를 겸했습니다. 태조 7년인 1398년 이방원이 정도전, 남은 등을 제거하는 1차 왕자에 난 당시 연루되어 기양을 갔다가 1400년 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순령군에 봉해졌습니다. 태종 14년인 1414년에 영공한 돈령부사에서 우의정에 오른 뒤 저의정을 거쳐 1418년 영의정으로 치사하였다가 다시 영돈령 부사가 되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해 부모의 기일이 되면 반드시 절에 가서 불공을 올렸는데 특히 향림사라는 절에 불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시호는 양안입니다.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이지의 아내 김씨.
이지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한 뒤 6개월 후 그의 아내 김 씨의 행적에 대해 대신들이 비난이 실록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7월 29일 의묘 8번째 기사 1427년 명선덕 2년 영돈령 이지의 아내 김 씨의 행적에 대해 대신들이 비난하다. 사원부에서 계하기를 부인의 봉작은 반드시 부도가 곱고 바른 사람이라야만 이를 봉하게 됩니다. 돌아간 영돈령 이지의 아내 김 씨는 2번 시집을 갔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행실이 드러났는데도 안락군 부인으로서 제 마음대로 직함을 사용하니 죄가 용서될 수 없습니다. 형률에 의거하여 논죄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여자를 과거에 귀양 보낸 일이 있었던가 하니 좌련 김자가 대답하기를 2번이나 밖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범한 것은 작은 편이다. 이러한 이상한 여자는 외방에서 죽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니 여러 대원들이 모두 아뢰기를 이 여자의 하는 짓은 심히 미워할 만합니다 하였다. 이어서 8월 8일에는 김 씨의 음란한 행적을 치죄해야 된다는 대사헌의 상소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8일 개 9번째 기사 1427년 명선덕 2년 영돈령 이지의 아내 김 씨의 음란한 행적과 이를 치죄하자는 대사헌의 상소문. 만약 공신의 후손이라고 해도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면 온종의 공로와 죄과에 관계되지 않을 것이며 공신의 아내라고 해도 이미 이것이 음부라면 이지의 정처로서 논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더러운 행실이 온 나라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철하게 여기고 미워한 지가 오래입니다. 다만 범죄한 것이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감히 논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만약 이를 두고 논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길이 존영을 누리게 한다면 부인의 절개를 힘써 닦게 할 수가 없을 것이오니 삼가 바라옵건 때 전하께서는 거짓으로 관명을 빈죄를 논하여 그대로 밖으로 내쫓아 서울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부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힘쓰도록 하소서 하였다. 처음에 김 씨는 조아의 아내였다. 조아가 일찍이 김 씨의 어머니에게 간통하니 김 씨가 이를 알고 김 씨도 또한 허애와 몰래 간통하였다. 하루는 조아가 첩을 데리고 외박을 하였는데 김 씨도 또한 허애를 끌려들여 유속시켰으나 허애가 옷을 벗어 조아의 옷걸이에 걸어 놓았다가 돌아갈 때 잘못하여 조아의 옷을 입고 가버렸다. 조아가 새벽에 안방에 들어와서 옷을 꺼내 입으니 옷이 몸에 맞지 아니하므로 드디어 알고 이를 힐문하니 김 씨가 대답하기를 오늘 밤에 허애가 와서 유속했는데 잘못 입고 갔습니다 하였다. 조아가 노하여 꾸짖으니 김 씨가 말하기를 당신의 하는 짓이 이와 같은데 어찌 나를 허물하는가. 당신이 만약 말을 퍼뜨리면 당신이 먼저 수레에 오른 티라야 나도 다음 수레에 오른다 하므로 조아는 그에게 침을 뱉었다. 김 씨는 더욱 방사하여 거리낌이 없어서 또한 간호박송이란 자와 간통하였으므로 조아가 이를 붙잡아 훈계하였다. 후에 김 씨가 병환으로 무당을 불러 구술하니 간호가 무당에게 다른 귀신이 아니라 내가 빌미를 내리는 것이라 고 부탁하였는데 여러 부녀들이 모두 귀를 가리고 부끄러워하면서 엎드렸었다. 조아가 죽은 뒤에는 이지와 부부가 되기를 약속하였다. 혼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문을 닫고 들여주지 않으므로 이지가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한 번이 아닌데 아이들이 어찌 이와 같이 하느냐 하였다. 세종은 이지의 아내를 아들이 수령으로 있는 마을의 전 남편 조아의 농장으로 유배를 보내는데 이에 대신들은 이것이 부당하다며 계속 상소를 올렸지만 세종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잘랐습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을의 세 번째 기사 1427년 명선덕 2년 이지의 아내 김 씨를 치죄하라는 논의를 중지시키다. 집에 김종서 등이 상소하기를 가만히 생각하건대 사람이 범한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명칭해 말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버려야만 악을 행한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등이 요사이 돌아간 영돈령으로 치사한 이지의 아내 김 씨의 죄를 소에 가추어 신청했사오나 소를 대궐 안에 보를 시켜두고 몰래 밖으로 내쫓았으니 이것이 비록 전하께서 악을 숨겨주는 아름다운 뜻이오나 그 악을 징계하는 도리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더구나 통진의 전서는 원래 조아가 경영하던 것인데도 김씨가 유숙하면서 음란한 행실을 하고 또 다른 성에게 시집갔으므로 그가 조씨와는 의가 끊어졌으니 어찌 이 전서에 거처하면서 그 이로움을 누리겠습니까?
하물며 서울과 지극히 가까우니 더러운 사람으로서 마땅히 처할 곳이 아닌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 때 전하께서 그를 기회로 내쫓기를 명하여 악을 징계하여 부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힘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께서 종서와 우사간 김효정을 불러서 말하기를 김씨가 이미 종실의 친척이 되었으니 관작을 거짓 일걸 죄는 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음란한 행실을 방자하게 행한 범죄는 사죄전에 있은 일이었으나 서울에는 살게 할 수 없으므로 밖으로 내쫓았던 것이다. 통진의 별업은 전 남편인 조아가 경영하던 곳이므로 역시 살 수 없으므로 강화로 옮겼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상소에 결국 세종은 김씨의 유배처를 심하게 농막으로 옮기도록 하고 1년 후에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윤서월 1일 이모 7번째 기사 1428년 명선덕 3년 이지의 아내 김씨를 석방할 것과 양자부, 음동, 유감동의 천역을 면제할 것 등을 명하다. 영돈령으로 치사한 이지의 아내 김씨를 석방할 것과 양자부 금음동, 유감동의 천역을 면제하여 먼 지방에 안치할 것을 명하였다. 궁금한 것은 김씨가 종친의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세종이 그토록 감싼 이유인데 아무리 뒤져도 그 부분에 대한 뒷이야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조선졸기실록은 후처가 그곳을 잡아당겨 죽은 태조 이성계의 사촌동생 이지의 졸기였습니다.